사회는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상식에 올라가니까 이런 기분인가 싶은 그런 기분인데 많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금정구 지역여론의 주체 청년연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십시일반 힘을 보태주신 우리 당원 그리고 청년분들 그리고 선배님들의 도움이 정말 컸기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으로서 처음 진행하는 지역 행사다 보니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점이 참 많은데요. 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행사의 취지는요, 주민이 주인되는 금정, 지역을 주제로 국민 주권과 주민 자치로 이야기하는 지역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우리 금정의 발전과 우리 당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식순, 그리고 2부는 당원과 박지원 최고위원님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식순이 끝나고 기념 촬영이 먼저 예정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부가 끝나고도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집에 가지 마시고 기념 촬영 후에 꼭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촬영 후에 1부 기념 촬영 후에 강연회가 시작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화면에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먼 길을 오신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든든한 리더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부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부산시당을 대표하여 박성현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셨는데, 네, 해주셨고, 네. 그리고 저희 부산시당 출마 예정자이신 분들이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장경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노기석 부산시당 교육연수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하장욱 북구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화장실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정원 룸펜 전국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노기봉 노무현재단 금정 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금정구 민주당의 큰 어른이신 김두원, 예병철, 김용두, 김춘곤, 김덕태 고문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정구의 원명숙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이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언제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금정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지역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지역위원장 친구제 이재용입니다. 예, 오늘 전주에서부터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신 우리 박지원 턴당원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박수 한 번만 더
오늘 이제 국민 주권과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 모시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 귀담아 듣고 거기서 소통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금정구에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그리고 가고 있는 직장,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나중에 우리 또 임정숙 선생님이 당원께서도 발표해 주실 건데 자주 가시는 장바구니 들고 파란 장바구니 들고 가는 그런 시장 거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정치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가능성들을 현실로 정치에서 이뤄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좀 딜레이된 관계로 인사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소중한 말씀들 많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맞나?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모든 것들이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의 주인이자 자기 정치의 책임이자 주체로 성장해야 되고 주체로 세워야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관통되는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 당원 우리 민주당의 이 주인이 당원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원내 정치 또는 특정한 사람들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당원들한테 나눈다는 거죠. 권력을 분산하는 거죠.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이 열린 정당을 만들면서 많은 당원들이 들어와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셨고, 이재명 대통령 직접 당원 주권을 제도화시켰습니다.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을 뽑는데 우리 당원들이 뽑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 돼서 민주당을 바꾸고 사랑하고 아끼고 열심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원 주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 이거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 당원 주권주의를 계속 알려주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 반갑습니다.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박영미입니다. 네, 우리가 국민 주권과 함께 또 주민 주권, 주민 자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원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풀뿌리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당의 풀뿌리는 당원이고 단체의 풀뿌리는 회원이고 우리나라의 풀뿌리는 국민이고 이 지방의 풀뿌리는 주민이고 조합의 풀뿌리는 조합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풀뿌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 단체, 그 조직을 움직이고 그 조직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에 맞게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끝에 우리가 2024년 당원 주권 정당, 당원 중심 정당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정당을 부호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의원과 당원의 당직 선출에 있어서 1대1 등가의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당원들이 당에서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토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조직 구조와 체계와 문화를 바꿔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평당원으로 뽑히신 박지원 최고위원님께서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주권, 국민 주권, 주민 주권의 의미를 살리면서 많은 후보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당위원장의 출마 예정인 노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금정구 당원 여러분들과 이재용 위원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제가 얻기에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사실은.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시당위원장에 첫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북구에서 시연을 5번 도전을 했고 총선을 3번 치렀고, 3번 치렀고 대선을 4번을 치러봤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선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함께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주제가 국민주권인데요. 우리 평당원으로서 최고위원 되신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이 계십니다. 우리 다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서 상징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평당원이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시당위원장이 되면 이 또한 국민주권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계신 박영미 위원장님하고 김동철 위원장님 계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동지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자다. 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한 제가 볼 때는 동지의 틀에서 따뜻한 경쟁자가 되자. 우리끼리는 비수를 가리지 말자. 그래야만이 선거 끝나면 내년에 함께, 내년 지방선거 함께 뭉칠 수가 있다. 그에 맞게 당원들과 함께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사 의미 있는 말씀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저희 기념 촬영을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앞으로 나와서 한번 찍읍시다. 네. 자, 금정구 파이팅 하겠습니다. 금정구 파이팅! 박지원 파이팅! 이재용 파이팅! 네, 됐습니다. 여기서 파이팅!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님의 인사말과 기조 발언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박지원 최고위원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주말에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늦은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리가 잘 모르는 곳에 올 때는 한 1시간 정도 미리 예의를 두고 와야 되는데 30분 정도만 남겨놓고 출발했더니 2번 정도 다른 데로 빠지니까 멀리 돌아왔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따가 말을 또 하는 건가요?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서 발언하고 또 포스트 또 하고 제가 사실
이런 여기 계신 지역위원장님들이나 고모님들은 당을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켜보신 정당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저는 그것에 비하면은 뭐 정치 영역에 있어서 경력도 짧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소부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확실히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당원 주권 강화라는 그 프레이즈가 몇 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트렌드로 오는 것 같아요. 옛날 전국 대의원대회도 이제 전국 당원대회로 바뀌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여러 군데의 당원 투표로서 이제 당원들 권한이 자꾸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도되는 것들도 많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하게 된 것도 내막을 들어보니까 정청래 당대표께서 전당대회 때 이제 유세를 다니고 선거운동을 다니다가 어떤 당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맨날 말로만 당원 주권 하지 말고 최고위원도 한번 당원에서 뽑아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네 착안을 해서 시도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벤트나 쇼로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새로운 실험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 좋은 선례로 남아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무슨 저런 걸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밥값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온라인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지도부에 전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당원들을 많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저는 거의 전북 쪽에서만 살아봐가지고 전국에 계신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니까 당원들이 어느 정도만 모여 계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지역위원장께서 그럼 부산에 한번 와서 당원들 한번 이야기 들어봐라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 이야기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순에 뭐 거창하게 제가 토크 콘서트 강연 잡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하지 못됩니다. 제가 뭐랍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이따가 뭐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도 제 생각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일단은 저는 이제 당원들 목소리 들으러 왔다는 점 그리고 주제가 이제 국민주권, 당원주권,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공천 방식이나 정당의 당의 운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자치구권 지역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중앙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주셔서 좀 시스템적으로 주민들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은데 막상 결과물이 나오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폭로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이승기 청년위원장이 처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사회도 보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참 진행 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윤 박사님은 우리 부산대 구리단길 상인회장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상인분들이 이제 조직하면서 진짜 주민자치를 통해서 잠깐 활성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분이라서 제가 또 말씀 정해 듣는다고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승기 청년위원장께는 청년이 말하는 주민자치 그런 구조로 해서 이제 한 말씀 요청해봤습니다. 이승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젊은 나이인데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군정구청이나 또 다른 또 관이나 하는 이렇게 같이 이제 관여돼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느꼈던 아쉬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국 사모님은
네, 늘 이제 파란 장바구니 하시고 봉사단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 그런 거를 오늘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최고께서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근데 참 재미있는 이력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수능 만점. 하나 틀렸습니다. 아, 하나 네네, 그냥 수능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수능 만점인데 하나를 틀리셨다 하는데 나중에 우리 저희가 저기 질문판에 그 사전에 이제 구글로 이렇게 신청 받으면서 또 질문도 좀 받았고 현장에서 또 이제 질문 받아서 이게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들이 최고위원님께 갈 겁니다. 수능 만점에서 하나 틀리신 실력으로 좋은 답변들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뭐 준비되는 대로 처음에 우리 김지훈 우리 부의장길 상임 대장님께서 네, 사진이 좀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앞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자녀,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부는 다른 데서 나왔지만 대학원까지 다 부산 금정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기관에서 컨설팅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2017년에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해서 우리 각종 기관에 특히나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산하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항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제 청취도 하고 나름대로 솔루션도 제공해드리는 역할들을 한 8년째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공부도 이제 한번 가방끈도 늘리고 싶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서 저희 어떤 재능 기부인 듯한 활동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불담길 위치는 제가 좀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좀 발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크 콘서트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좀 편하게 좀 살아가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고민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 고민이 뭐냐면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둘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이고 근데 큰딸이 서울에 가고 싶어요. 이제 2년 뒤면 시험을 칠 텐데 치고 요즘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에 가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도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서 서울 가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밤마다 좀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저는 딸하고 좀 오래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 큰딸이 금정구나 부산에 있지 않고 서울이나 올라간다면 주변에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살기 좋은 곳인지 내려오질 않아요. 저희 딸도 그러면 학교 간다, 직장을 다닌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참 많이 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럼 금정구가 앞으로 청년들이 또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좀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해서 부산대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초격차 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리는 뉴스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떤 큰 선물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시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금정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아빠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금정구가 오늘 주민자치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들이 정책에 조금씩 계속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금정구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중에 최근에 제가 어떤 상인회 조직을 했었던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한 10개월 정도의 예정을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은 저희 부리단길의 어떤 그 구역입니다.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대학교 1번 출구 앞에서 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 길 그 뒤부터 해서 여기가 제 손바닥 위치에 있는 곳이 삼성레미안입니다. 삼성레미안 앞까지 해서 굉장히 큰 구역에 저 구역을 부리단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은 저희가 지은 건 아닙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2020년쯤 해서 예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가 다 주택가였거든요. 근데 주택가의 상권이 발전하면서 주택가로 이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카페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부리단길이라는 카페 명칭을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부리단길이라는 이름을 지으니까 몇몇 분들은 그거 우리 무슨 리단길이라는 정보 되게 많잖아요. 저희들도 너무 창의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미 한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장소를 또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리단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스타트를 꺼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하자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자율상권조합이라는 중기구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5년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한 사업인데 예전에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르네상스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연제구, 오방거리 그쪽이 르네상스 사업을 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었고 작년에 부경대 이제 정문 맞은편에 공실률 50%입니다. 예, 거기는 정말 폐허가 됐거든요. 예, 거기가 한 군데 있었고 지금 부산역 맞은편에 초량 시장을 포함한 그 구역에도 자유상권 조합이 하나 있는데 두 군데 다 심사를 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시던 부산대 모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부산대는 왜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심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제가 문 닫고 살고 있는 고장에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상임 회장님하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소문도 좀 퍼지고 또 이렇게 여러 또 협의체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율상권조합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율상권조합이 지도가 지나갔는데 이 화면이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냥 부리단길 구역이 그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거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한 가정의 또 아빠로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팽개치고 뭔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집사람도 이 아까 부리단길 안에서 하나의 사업장을 얻어서 공유주방이라는 사업도 하고 근데 공유주방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닭강정도 판매를 하고 탕수육도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저도 외식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월 매출 한 2,5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근데 점점점 매출이 줄어들더니 지금은 1,200만 원 정도밖에 매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산대 앞에 전체 상권 다 아시겠지만 공실률이 지금 3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예전에 화려했던 부산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폐허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는 부분적으로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집사람의 동의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음 맞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저는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그럼 우리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해야 되니까 한 장짜리, A4지 한 장짜리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가오고 다니면서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를 할 때 정말입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어디 뭐 설련도 하고 저는데 뭐 종이 하나에 볼펜 하나 들고 다니면 사람들 누구예요? 왜요? 안 해요? 싫어요? 나가세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잠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 저도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상권 다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좀 바꿔보려고 하면 이런 모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 1, 2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좀 돌더라고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한다. 또 우리 이승진 대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플랜카드도 이제 그때 자율상권조합 사업과 좀 시기가 맞다 보니까 이제 부산대가 뭔가 하려나 보다라는 움직임이 사람들이 이제 감지를 하니까, 근데 그 뒤에는 아이고 뭐 수고하십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 창립총회라는 걸 먼저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 사진이 먼저인데 저때 그냥 모였어요. 사람들 아무런 어떤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합시다 라고 했고, 이제 금정구청에 일자리 경쟁과 담당자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독서를 해주십사 해서 모여가지고 한번 모였고, 단톡방을 개설해서 주변에 이제 계속 이제 이사님들 이제 몇 분 선정해서 만들고 단톡방에 유입시키고 계속 이제 공유를 합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항상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조직이든 뭐 입주자 대표회의든 상인회든 어떤 조직이든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어떤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잘 캐치 좀 해서 단톡방에 계속 사소한 거라도 공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있으시면 또 의견을 계속해서 또 청취를 하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에서는 어떤 그런 의견을 경청을 하고 청취하고 계속 받아들이는 역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골목형 상점가라고 했는데, 우리 그 이재용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 생활을 하실 때 골목형 상점가가 원래 총무는 좀 까다로워요. 면적당 개수, 사업체 개수가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상점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금정구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지영 의원님께서 또 다른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1000m 제곱에 뭐 20개 이제 조금씩 큰 곳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우리 골목형 상점가도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주변에 이제 롯데시네마도 많이 힘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시네마, 오토시네마 극장에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힘들 거다, 우리도 힘드니까 같이 한번 서로 상생협약 한번 해보자. 그래서 롯데시네마 거기 뭐 본점에 이메일도 날리고 해서 미팅을 하자라고 해서 쿠폰, 할인 쿠폰을 우리 그 상인에 제공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쿠폰북을 하면서 이제 배포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하는 가운데 이런 화두, 아직도 가지고 있는 화두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권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상권이 살아야 그 지역의 주거 지역의 어떤 재산적인 가치, 그리고 또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또 창업에 대한 열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삶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학교 앞도 중요하지만 구서동이나 남산동, 도시까지, 범어사 이구까지 해서 우리 금정구의 여러 상권들이 두루두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상권이 이번에 아까 자율상권이 지금 5년간 최대 1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5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서 사람이 많아져도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급격히 상승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그 올라가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 그걸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상권에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임대인분들과의 어떤 협의, 건물주와의 어떤 상생 협의가 없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실컷 재원 들여서 상권 살렸는데 결국 임대인만 좋아하시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럼 풍선 효과, 저희도 뭐 부산대학교이지만 저희만 잘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동네구나, 동네 어디 그 술집 골목이나 부서동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저희 구만 잘 되면 되겠죠. 근데 뭐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또 한쪽이 상권이 살면 한쪽이 상권이 죽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정구가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 예, 정말로 관광객이 올 수 있을까? 뭐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관광객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관광객이 온다면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금정구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종교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 종교 순례에 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법문사도 있고, 우리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천주교 가톨릭 대학교도 있고, 가톨릭 대학교는 거의 성지에 가깝더라고요. 예,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만들어서 금정구에도 점차 관광객들이 조금씩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금정구가 조금 더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 우리의 역할인데 저희들이 여기 오늘 모인 자리가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짧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정구 전여성위원장 논의하려고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2024년 저희들이 긴 겨울을 지나면서 국민 주권 시대의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이 70년간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린우리당,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70년 민주당 역사의 쾌거를 이룬 게 우리 평당원 대표이신 박지원 대표위원님을 뽑은 게 우리 평당원들의 그런 큰 승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맞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원 주권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원 주권은 당원들의 당심이 곧 최고위원회에 반영되고, 그리고 민주당에 반영되고, 그것이 곧 정책에 반영되는 게 당원 주권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당원들의 그런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금정구에, 제가 지금 금정구에 살고 있고 금정구에서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가 우리 금정구 주민들과 어떠한 역할로서 어떠한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큰 과제였는데요. 제가 저번 선거 때 파란 바구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 파란 바구니가 시장에 우리가 시장분 활동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그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 명칭을 이제 저희가 파란 바구니라, 파란 블루 웨이브를 해가지고, 그래서 파란 바구니라 명명을 짓고, 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낙선하던 그 선거였었는데, 그때부터 부산에 47개의 재래시장을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오가지고 뒤에 파란 띠 같은 거 하나 메고 인사만 하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성연 20-30명이 파란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쫙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런 상인들이 저희들에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 당원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 경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슈퍼나 뭐 아니면 뭐 마트나 그리고 그 쿠팡이나 이런 것들로 주문을 해가지고 소비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소비 활동 형태가 적어도 그 저희 민주당 여성 당원들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이래서 그 재래시장도 그냥 이용하면 절대 안 되고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인데요. 저희 그 동네에서 시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 지역위원장인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생색을 쫙 내면서 그렇게 시장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명절 때마다 가면 저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첫인사와 끝인사는 이렇게 인상적으로 그냥 쑥 나갔다 쑥 들어오면 안 되고 저희 그 여성위원회 그 검정구 여성위원회 민주당에서 장보러 왔습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바구니를 잔뜩 채우고 이렇게 시장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마치는 그 형식으로 파란 바구니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제가 제안한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이렇게 주민과의 그런 활동 매개체가 된 게 참 저는 자랑스럽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위원회에서 또 하나 활동한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의힘당에서도 하는 활동인데 봉사활동 단체를 이렇게 뭐 사단법인 이런 형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좀 도와드릴까요 해서 좀도리 이래가지고 좀도리 그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한 8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 달에 2분 정도 가정주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부서 이동에 우리 원명수님 지역구인 부서 이동에는 영세 상인과 자상이 계층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반찬 봉사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노무현 재단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자익 그 대통령이고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데 그 봉화 마을을 방문해서 아이고 그 뭐 생가가 아방궁이라 카드만은 무엇이 아방궁이고 쪼맨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고 같이 이제 봉화 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의 정신과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가 어르신들한테 좀 설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자기들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찍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그 했던 활동을 이제 거울 삼아서 청소년을 위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여기 계신 예병철 고모님도 계시지만 또 노무현 재단에 힘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인데 하여튼 그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또 봉화 마을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살아있는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자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있는 평산 책방을 방문하여 평산 거기에서 저희에게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물으시고 그 길을 같이 동행해 주신 송순정 전 사무국장님과 함께 저희가 그 사업을 했는데 갔다 오면서 아이들이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저희가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 젊은 엄마들을 어떻게 마음을 우리 민주당으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교육활동을 통해서 좀 가까이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검정구에 마을교육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그런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정구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희 검정구에 인물이 2분이 계시거든요. 잠깐 딴 길로 조금 세자면
요산 김정환 선생이라고 사하촌 사람들 알죠? 소설. 예, 사하촌 사람들이 저자인데요. 그분이 우리 금정구 출신이십니다. 요산 김정환 선생의 생과 철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쉽게 이야기를 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금정구의 임진왜란 때 맨 처음 어병 활동을 저희 금정구에서 했거든요. 거기가 소산리 전투라고 있어요. 그 소산리 전투에 어병 활동을 처음 하게는 그 기계를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김정서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병대장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그걸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내가 민주당의 이런 가치와 철학을 젊은 엄마들이나 지역 주민,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아파트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녀회가 없어졌는데, 부녀회장에 또 계속 출마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녀회 활동도 하고, 좀 이렇게 왈스미처럼 왈랄 그리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해야 이렇게 민주당이 활동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 속에서 이건 제만 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김혜영 전 여성위원장, 이상미 그리고 지금 현 박세영 여성위원장이 더불어서 함께 하는 행동인데, 제가 워낙 이렇게 수작쟁이라서 저를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이렇게 앞에 나서게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 금정구 지역위원회가 이재용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금정구 22만 전 금정구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북 전주에 사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똑같은 고민을 전북대 앞에 거기 상가 번영회랑 상인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동일하게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인회를 없던 상인회를 지금 처음 조직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어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있으면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곳에서 이미 상가 번영회가 있고 시청이랑 연계가 돼서 보조금도 받고 인건비도 지원받고 그런 곳들이 있어서 상인회를 저는 없던 상인회를 새로 조직하시는 케이스는 처음 봤고, 여성위원회 활동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시민운동이 따로 있고 노동운동이 따로 있고 봉사활동이 따로 있고 그랬는데, 점차 이제 민주당이 당원들이 늘어나고 옛날 같으면 정당에 가입하면 사실 굉장히 조금 소수의 사람들만 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차 사람들이 이렇게 효용성을 느껴가면서 당원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민주당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조직활동도 할 수 있고 시민운동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점점 외연이 확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너무 보기가 좋고요. 부산은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북은 워낙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당 활동을 권했을 때 그게 막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부산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아까 끼치신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원이고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더라 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전파가 되면 어떤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더 믿음이 가잖아요. 당에 대해서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참여를 하고 당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 과정에서 보람 느끼는 거 아주 좋은 일인데, 사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당에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전파가 되고 위로 이렇게 상향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역할과 직책을 부여해드리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인재가 계속해서 육성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누구나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위원장님처럼 고생하시고 당에도 기여를 많이 하시는데 또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열심히 뭐 정책도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뚝 끊겨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뭐 어느 단계까지 서류도 전달했는데 뭐 받아주겠다, 읽어보겠다 하고 더 이상 소식이 없고 그런 식의 이렇게 단절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또는 뭐 현장에서 그 윗 단계로 가면서 점점 단절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면 참여 이후에 좌절감을 되고 그러면 이제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참여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평가, 적절한 인정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차례네요. 저는 사실 뭐 자료는 없고요. 그냥 이야기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정구에서 부산대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까지 공부하고 현재 장전역 앞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대학교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공유 기업으로도 지정을 받았고 작년에는 사회경제 육성 유공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하게 된 이유도 저희 민주당의 어떤 주권, 당원 주권 이런 큰 틀의 어떤 개념과 같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을 전공했는데요. 청년 문화예술 하는 친구들 먹고 살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재주가 있었어요. 다행히 조금 재주가 있어서 한번 총대를 메고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 라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 회사랑 같이 프로젝트 했던 프리랜서 친구들이 94명입니다. 제가 급여로만 1억을 넘게 지출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큰 건 아니고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와 어떤 대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 몇 년간 금정구에서 조금 청년의 시야에서 지켜본 금정구는 우리 김준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아주 많지만 절대 머무르지는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청년들이 아주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학군이 좋잖아요. 교육적인 인프라가 부산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이 4개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곳이고 전국적으로도 4개가 있는 구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아주 많은 곳이고 저희 금정구 통계가 아마 1인 가구 중에 40%가 넘는 인구가 청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가 청년 인구 유출이 부산에서 1위입니다. 저희 부산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 유출이라고 하는데 청년 인구 유출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금정구 저희가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도 있는데 금정구에는 바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참한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은 교육 인프라와 생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없다. 인구 유출이 1위라는 거는 조금 심각한 조금 정책의 미스매치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금정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강력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주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주거는 저희가 뭐 행복주택, 청년주택 하지만 사실 금정구에는 극소수의 100호, 200호 정도도 적을 정도로 남아있고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인구 유출 1위와 인구 유입 1위, 청년 인구 유출 1위, 유입 1위라는 가장 좋은 요건의 처방은 청년주택 1만 원, 2만 원 시원하게 그냥 한번 때려줘야지 저는 좀 이게 해결이 된다고 보고 박지원 최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런 좀 파격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 라인에서 다 끊깁니다.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특정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난 약 한 4, 5년간 지켜본 결과 금정구에는 청년 공간을 자꾸 만들고 청년 창업을 자꾸 좀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정말 극소수의 청년들에게만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 창업한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나?
10명 창업시키고 20명 창업시키면 20명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000명 떠나고 일자리를 계속 매칭을 시켜줍니다. 일자리 매칭을 저희 잡코리아, 알바천국 이런 친구들이 훨씬 잘하고 그거를 구태여 제가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서 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행정에서는 무조건 영업, 거대 기업 또는 연구개발 단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끌어오겠다라는 포부를 가질 만큼 조금 시원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저는 금정구가 조금 청년 정책에 좀 파격적인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실로 좀 부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하실 때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고 했는데 전북도 전주가 매년 10,000명 이상 청년 유출된다고 늘 해마다 앵무새처럼 지역 뉴스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북대라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북의 타 지역 청년들을 대학교에서 쭉 빠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서울 쪽으로 발사하는 발사대 같은 도시가 됐는데 뭐 사실은 뭐 주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다 어려운 얘기죠. 산업 정책도 걸려 있고 부동산 문제 걸려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런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도시마다 청년 기본 지원 조례 이런 거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고 정책 제안해보라고 하고 이제 이게 1년마다 새로 모집하고 또 새로 갈리고 그러니까 뭐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별로 연속성이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성과 지표만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이 모여서 몇 번 교육했으니 뭐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고민이나 그런 대책 마련이 보다는 여기서도 약간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그 부분 또한 공감하고 아마 타 시도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뭐 일자리 문제랑 주거 문제, 부산은 또 집값이 많이 비싼가 보네요. 전주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전북은 주거보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따님이 아까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업 전에 입학 때 한번 떠나고요. 그다음 취업 때문에 한번 떠나지 않습니까? 입학, 취업 그 단계에서 유출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입학이랑 취업이 가능하게 일단 묶어둘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뭐 어쩜 대학에서 입학을 한번 잡아주고 취업은 이제 산업정책 일자리에서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뭐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으니까 다른 도시도 가서 살아보고 싶죠. 그런 건 그것대로 존중을 해주되 요즘은 이제 타 도시에서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서 타지에서 살아보고 싶은 청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뭐 텃세 없이 또 다른 어울릴 만한 청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떼뚱하게 혼자 와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공동 창업, 그러니까 사실 창업도 얘기가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무슨 보조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는 자꾸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가 한 3년 지원해 줄 테니 그 다음부터 네가 잘 먹고 살아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화를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문화예술 쪽은 제가 봤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화예술 쪽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먹고 살려면 그거는 일자리로 해결해야 되지 단기간에 보조 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청년이라서 이게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마땅한 대단한 무슨 정답이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주에서도 사실 청년층은 이제 당과는 좀 거리가 정서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라 그나마 좀 옛날 40, 50대 분들과 정서적인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0대, 20대나 10대, 20대는 이제 아마 지금 40, 50대가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현재 10대, 20대가 40, 50대가 됐을 때는 아마 민주당의 가장 강한 비토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당 입장에서도 한 30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10대, 20대의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인 반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직 이제 현재
쉽게 말하면 뭐 현재 이제 주류적인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정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급박함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분들은 10대, 20대 뭐 더 아울러 30대까지가 민주당을 뭐 싫어하는 것이 현실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이제 공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향후에 탄탄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당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자세랑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20, 30년 뒤를 생각하면, 안 그러면 지금 잠깐 이렇게 우리한테 왔다고 생각한 지형이 확 다시 기울어져 버릴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요렇게 저희 2부. 네. 일단 제가 가지고 가서 나중에는 전보다 수거해서 네. 이렇게 최대한 고민해가지고 한번 여기 따로 위원장님께 드리기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대표적으로 2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뭐 그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전직 검찰로서 당원 주권의 표상이 평당원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과도기적인 본인의 입장이 궁금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원 주권 철학이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 댓글에 제가 전직 검사했다는 얘기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예, 저는 그 연수원 마치고 3년 동안 군 복무 대체로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래 중에 이제 또 선후배 중에 검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뭐 과도기적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고, 법조계에 대한 이제 검찰이나 사법 개혁에 대한 이제 요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무관 아마 공무를 하면서 검찰청에서도 일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 듣고 굉장히 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은 당연히 이제 현재 역사적인 숙제고 지금이 호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슨 세월호 3차가 일어나서 폐경 해체한다고 해서 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듯이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또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떻게 수사 인력을 만들 것이냐,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당원 주권이랑도 관련이 된 거예요. 당원 주권이라고 하면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경도가 되면 당원들의 사실 의사는, 대부분의 당원들은 보통 조용히 묵묵히 자신들의 생계 현장에서 생계를 하시잖아요. 침묵하는 다수가 많고, 또 온라인상으로 이제 막 열심히 의견을 발언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체로 따져보면 소수지 않습니까? 소수의 이제 또 그런 강하게 의견 표출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경도가 되면 안 되니까, 늘 이야기하는 뭐 다수의 뭐 복정이라든지 뭐 단순히 뭐 대의민주제랑 직접민주제를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대의제는 뭐 효율적이지만 당원들의 믿음을 배신할 수 있고 책임 정치가 안 될 수 있고, 직접민주제는 좀 더 책임성은 있지만 그 단기간에 모든 당원들이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감성적인 선동이나 이런 거가 좀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중후 정치의 우려가 있다. 늘 이론적으로 정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원 주권이 강조가 됐을 때 그런 부작용들이 없게 수기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당원 주권 철학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당원 주권은 그냥 단순한 구호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구호인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령 모든 의제에 대해서 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다 당원들 말대로 하자.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제라는 현실 속에서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얼만큼 넣을 때 최소한 이제 기존에 있는 대의제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면서 또 직접 민주제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당원들의 이제 역량이 좀 더 올라가고 그런 토론이나 수기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많이 반영이 돼도 좋을 만한 퀄리티가 된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당원 주권 중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예. 하나하나 다 답변해서 꼭 카톡으로 문자를 넣어주십시오. 네. 이거 그냥 가벼운 얘기만 할게요. 네, 가벼운 얘기 해주십시오. 해남 완도 진도의 박지원 의원님과 헷갈려 하지 않는지 우리도 속았습니다.
제가 이거 뭐 누가 찍고 계셔서 좀 말을 못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름 때문에 뽑았습니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이제 온 그런 댓글이나 뭐 문자 중에 그만 좀 해먹어라 지겹지도 않냐 국회의원이나 똑바로 해라 언제까지 뭘 또 최고위원이냐 이런 걸 또 나가시고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덕도 투표 과정에서 봤던 것 같고 또 손해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늘 박지원 의원님의 그 뉴스 기사에 항상 묻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순발력 있고 재밌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많이 안 했는데 본인 SNS에 제 얘기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드리니까 그 특유의 말투로 막 박지원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인사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재밌는 질문이라서 제가 가볍게 드렸고요. 주신 질문들은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고민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한번 위원장님께 전달드릴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정 최고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하나. 네.